자, 조승연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블랙홀 얘기입니다. 오늘의 토픽, 초대질량 블랙홀이 깨어난다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은하계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다. 이런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네네. 은하 중심에는 대개 이제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거든요. 모든 블랙홀에 있는 건 아닌데 네. 좀 규모가 큰 은하에는 은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블랙홀들이 되게 좀 조용히, 블랙홀이 원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조용히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요동치는 듯한 징후가 포착되는데 그게 주로 강한 빛, 전자기파, X선까지 이런 걸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그걸 이제 깨어난다,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네. 그런 걸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블랙홀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이 잠든 상태라는 게 가능한지, 깨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것은 죽은 듯이 좀 조용히 있다가 뭔가 활동을 한다. 아침에 깨어난다는 것은 가만히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죠. 네네. 블랙홀의 경우에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 awake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일어난다. 그게 블랙홀이 잠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중력 현상으로 볼 때 저기 있다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주변에 뭐 별을 집어삼킨다든가 이러면 그 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별을 집어삼킬 때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끌어당기면은 그 중력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그 있던 물질들이 부서지면서 빨려들면서 엄청난 열을 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한다 하고 또 은하계 주로 중심에서 이제 은하도 블랙홀이 깨어나면 은하계 전체에도 뭔가 활동적인 일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깨어난다는 표현을 하죠. 언제쯤 발견된 거예요, 이게? 천여자리 방향으로 한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은하가 하나 있는데 뭐 SDSS 1335 플러스 0728 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네. 이 아주 평범한 은하였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저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가졌는데 네. 그 블랙홀이 초대질량 블랙홀이 잠자고 있었어요. 아무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건가 보다.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2019년 12월에 네.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망원경이 특별한 망원경이 있어요. 이제 저위크 트랜지트 퍼실리티라고 이게 저위크라는 명칭은 사람 이름인데 천문학자 이름입니다. 어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크매터를 최초로 예언한 암흑물질을 최초로 예언한 학자가 프리츠 저위크거든요. 이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이 네. 망원경은 네. 하늘을 스캔을 해요. 매 이틀마다 스캔을 하거든요, 전체를.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면 광학적으로 빛이 뭐 갑자기 밝아졌다든지 별이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그 별 빛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포착이 됐어요. 어느 쪽이냐면은 조용히 빛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광학적으로 밝은 빛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저위크 망원경에.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천문학자들이 팀을 이뤄서 연구팀을 이뤄가지고 쭉 주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 팀장은 유럽 남방 천문대, 이게 천문학자 파울라 산체스 사에즈라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번에도 그 보도 자료를 내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거든요. 네. 그 이제 ESO라고 합니다. 그 유럽 남방 천문대. 이제 여기서 몇 년 동안 쭉 관측해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강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예전과는 또 다른 형태이고 블랙홀이 초대질량 블랙홀이
깨어나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우주 괴물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4년 동안 연구한 것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발표 이제 하는데 현재 그 에스트로노미 앤 에스트로피직스 그러니까 천문학과 전체 물리학 저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재 승인이 됐어요. 아마 이제 7월 달에 초에 발표가 되겠네요. 공식 퍼블리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0년간 잠잠하던 곳에서 갑자기 빛이 마구 쏟아진다. 잠시 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주 괴물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영어로는 슈퍼 매시브, 슈퍼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호들갑인 걸지 궁금합니다. 어떤 크기길래? 그 슈퍼 매시브 블랙홀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초대질량 블랙홀. 저번에 블랙홀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거, 그리고 가장 뭐 신비롭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태양 10만 개 이상, 태양 질량의 10만 배 이상. 10만 배? 예. 10만 배. 10만 태양 질량이라고 표현해요. 네.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 하나의 크기를 질량을 단위로 보통 많이 쓴단 말이죠. 그리고 저 어떤 별이 얼마나 크나 하면은 뭐 5 태양 질량 이렇게 주로 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10만 태양 질량 이상이 슈퍼매시브 블랙홀인데 이거는 10억 태양 질량. 야. 태양을 10억 개 갖다 놔하고 지구에 달면은 비슷한 그런 거죠. 엄청 큽니다. 근데 저번에 블랙홀 최초의 충돌 장면 소개하면서 거기는 5천만 배였잖아요. 그때 5천만 태양 질량의 블랙홀 2개가 충돌하고 병합한다. 이제 그런 장면을 최초로 목격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하나지만은 이제 10억 태양 질량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그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때 대질량 블랙홀의 생성 원인, 생성 메커니즘을 이제 정확하게 모른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은 본격 이 얘기니까 가설이 있어요. 탄생 가설, 형성 가설. 그러니까 아직 이론으로는 네. 정립되기가 좀 힘든 가설 상태다. 이런 가설을 몇 가지 있는데 하나 보면 이게 원시 우주 그러니까 빅뱅 되고 얼마 안 있었어. 그때 어떤 이제 막 가스들이 이제 밀집해 있을 때 드문드문 가스들이 막 있는데 그게 뭉쳐가지고 그때는 밀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이 공간 자체가 작으니까. 근데 그때의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하고 똑같거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근데 그때는 좁은 장소에 뭐가 가스가 드문드문 있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밀도가 높단 말이죠. 그 어떤 밀도가 높은 가스들이 뭉쳐서 대질량 블랙홀이 됐다. 이거 있는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측되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거 상당히 이제 좀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는 이제 1세대 대형 별이 붕괴해서 태양 질량 10배 정도 크기의 블랙홀이 된 다음에 계속 합쳐져서 초대질량 블랙홀이 됐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 경이 있는데 그분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빛이 휜다 이걸 관측해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주 확인한 아인슈타인의 힘을 보태준 그리고 학문적으로 빛이 휜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측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블랙홀은 합쳐져도 100만 년의 자기 질량의 2% 정도 이상을 더 몸을 불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비춰보면은 이 자꾸 병합해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라는 뜻으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만 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다는 거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접 분계 가설이 있는데 공간 내에 이제 가스와 먼지 구름이 그게 이제 붕괴해서 대질량 보통은 아주 소규모의 낯선 은하의 팔이라든지 이럴 때
가스와 먼지들이 뭉쳐서 이제 별이 탄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초대질량이 되려면은 그런 뭐 작은 나선팔 정도에서가 아니라 넓은 공간에 아주 많은 어떤 먼지와 가스들이 뭉쳐서 큰 규모의 블랙홀을 만든다. 이런 이제 가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은하 중심에 지금 관측에 의하면 좀 크다 싶은 은하에는 대개 다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 원인이 이 가설 중에는 네.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 직접 붕괴 가설. 왜냐하면 은하라는 곳이 은하 중심이니까 가장 밀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기고 그래서 그 초대질량이 또 은하를 유지하고 또 도망 못 가게 중력으로 잡아서 행태를 유지하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예상. 이 가설 중에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래도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세 번째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질량이 이 태양의 10억 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 잠자던 괴물이 이렇게 갑자기 깨어난 이유가 뭘지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관측된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관측된 적은 있는데 이와 상황이 좀 다르다. 아, 상황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뭔가 깨어나는데 10일에서 길어야 몇 개월 만에 이게 다시 잠잠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밥을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게 하루 종일 먹는 건 아니잖아요. 뭐 5분, 10분 뭐 그렇죠. 그렇겠죠. 식사 시간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게 빛을 내고 잠에서 깨어난 듯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주로 빛의 밝기로 보이는데 네. 그로 이제 징후로 포착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빛을 내는 시간이 그렇게 10일에서 몇 달이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 그것도 간혹 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4년 동안 관측했는데 계속 더 강해진대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도록. 그래서 이런 거는 전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런 짧은 거 외에는 이때까지 현재 우리가 4년 동안 실시간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아,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런데 예전에 활성화됐을 것 같다 하는 게 우리 은하는 궁수 자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비활성이라서 이런 뭔가 빛을 내거나 이러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후에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한 수백만 년 후, 길면은 10억 년 후쯤에 충돌해서 병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가운데 초대질량 블랙홀도 부딪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상태는 분명히 깨어난 상태로 활발하게 뭔가 빛을 내면서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하 안에 이제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들이 활성인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비활성인 상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비활성인 게 더 많죠. 그런데 몇 프로는 뭐 비활성이고 몇 프로는 깨어 있다. 이걸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칠레에 이제 이번 공동 연구팀 소속이자 공동 연구 저자인 이제 칠레의 밀레니엄 천체 물리학 연구소의 발파라이소 대학 천문학자 로레나 에르난데스 가르시아라는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대한 블랙홀의 활성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 네. 그렇게 잠자던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그럼 위험하진 않은지 걱정이 되는데 블랙홀이 활성화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일단 3억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까? 예,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행입니다. 예, 이런 거겠죠. 원래 이제 블랙홀은 빛까지도 이렇게 집어삼키니까 끄먹게 보이죠. 네. 물론 또 우리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또 회전하는 블랙홀에 빛이 휘황한 빛이 보이기도 해요. 이제 그와 비슷한 사례인데 이게 블랙홀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블랙홀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을 하면 네. 어떤 별이 이동하다가 어떤 블랙홀의 중력권에 잡히면 끌려 들어갈 거잖아요. 끌려 들어가면은 회전하면서 회전축이 있고 회전 그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회전 평면에 이게 빨려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강착 원반이라는 게 생겨요. 강착 원반이라는 게 우리가 네. 쉽게 말하면 토성의 띠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 토성의 띠같이 생기는데 네. 토성의 띠보다 훨씬 한 몇만 배 빠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르면서 그럼 계속 끌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별이라 하더라도 기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액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체도 있습니다. 네. 안에 네. 왜냐하면 자꾸 무거운 물질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게 빨려 들어오면서 산산이 부서져요. 네. 부서지면서 그 물질들이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네. 그 물질들이 가진. 그러면은 빛을 이제 엄청 내는 거죠.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고 아 블랙홀이 깨어나 빛을 발하는구나. 그러니까 활동한다는 것은 10중 8구 다른 별들을 잡아먹는 거죠.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 게 블랙홀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심으로 결국은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예, 예. 띠처럼 보인다. 토성의 띠처럼. 아, 토성에.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찬란하겠죠. 빛이 아주 열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내는데 뭐 X선도 내고 그보다 뭐 가시광선도 물론 내고 많이 냅니다. 그런 현상들이 네. 이제 깨어서 활동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좀 심해지면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자기 법칙에 의하면은 Z라는 게 생겨요. Z가 이제 회전 축의 방향으로 엄청난 플라즈마 그러니까 거기는 물질들이 이제 완전히 이온화 상태 돼 가지고 전자, 양성자 이런 어떤 물질들이 이온화된 상태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 방출의 길이가 어떤 경우는 수백만 킬로에서 수 킬로미터까지도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이 관측도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아주 활성화된 블랙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지금은 아직 Z는 아직 포착을 못했어요. 근데 좀 지금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Z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그럼 블랙홀 일대는 당연히 초토화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일대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별 하나 사이 거리가 몇 광년 됩니다. 그 평균 10광년인데 네. 우리가 저 삼체에 나오는 프록시마 A 별 같은 경우에 4광년 떨어졌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엄청 가까운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엄청 멀게 느끼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몇 광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별 하나를 집어삼키는데 그 별은 초토화되겠지만은 또 다른 별은 거의 한 몇 광년 떨어져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 우주가 그만큼 넓습니다. 예. 자, 이 소식을 전 세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잠들었던 블랙홀이 깨어나는 현상이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관측 내용에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초 목격이라는 기록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질량 블랙홀이 네. 왜 대부분 은하 중심에 있을까? 그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은하는 어떻게 진화하나? 우리가 이제 뭐 다크매터 그러니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걸 찾겠다고 지금 천체 물리학에서는 지상 과제로 막 네. 제임스 웹도 띄우고 뭐 유클리드도 띄우고 망원경. 예? 네. 이렇게 뭐 제이크 망원경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스캔도 하고. 스캔 뭐 이틀마다 전체 하늘을 스캔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지 뭘 포착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네.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초대질량 블랙홀은 일단 은하의 진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Z처럼 뭘 뿜어내고 이러면은 별이 저쪽에 뭐 촉진하기도 하지만 또 뭘 밀어내버리면은 그 공간에는 물질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 별 형성이 중단돼 가지고 은하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활동이 유클리드도 그렇고 은하를 그때 60억 개를 매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고 전체 은하의
구조 어떤 지도를 만들면은 그리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면 그러면 암흑 물질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뚜렷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이 활성하는 이거는 정말 연구하는 데는 둘도 없이 좋은 거죠. 실제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데 아까 다른 점 첫째는 이런 상황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4년 동안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게 엄청난 귀중한 자료고 전례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사상 처음으로 우리 천문학자들이 초대질량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서 활동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아주 소중한 역사적인 천문학으로 볼 때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고요. 또 비슷한 사례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에서 많아야 100일 정도 만에 식사 다 했다고 다시 잠을 자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4년 동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목을 하고 제가 보니까 네. 이 블랙홀이 깨어난다. 이걸 그 키워드를 해서 치니까 맨 처음 올라오는 데가 CNN입니다. CNN은 뉴스 전문 채널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걸 엄청나게 길게 보도하더라고요. ABC7이라는 뭐 미국 LA에 있는 방송. 그 다음에 다른 매체 뭐 뉴스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뭐 그리고 뭐 뉴스 아틀라스 뭐 이런 그 외지에는 그 과학 전문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안 다룬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만큼 주목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 우주 괴물이 깨어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것도 전례가 없거니와 이게 깨어나는 방식도 전혀 색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 관측을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한꺼풀 더 벗겨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질량 블랙홀은 이제 우주의 진화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워낙 큰 괴물이잖아요. 네. 큰 괴물이니까 영향도 크게 끼칠 거잖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은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초대질량 블랙홀을 이해하면은 은하에 그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알면은 우주는 거의 뭐 은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별이 모여서 은하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우주 진화를 이해하는데 엄청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대질량 블랙홀이 이제 활성화하면은 활성은하 핵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는데 빛이 뭐 변하거나 밝게 뭔가 비춰야 우리가 포착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야 저기 뭔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하들 중에 빛을 많이 내거나 하는 것을 활성은하 핵이라고 합니다. 은하도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50광년 정도 우리 은하가 뭐 53광년인가 뭐 이렇게 지름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특별히 활성화돼서 빛을 많이 내는 데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는 무슨 활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는 뭐 네. 블랙홀이 뭐 집어삼키든 아니면은 별이 뭐 엄청나게 활발하게 탄생하든 뭐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걸 AG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액티브 갤럭틱, 갤럭시는 은하잖아요. 갤럭틱 뉴클리어스. 뉴클리어스가 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하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핵이다. 지금 이 이제 은하는 아까 0728 그 은하는 4년 동안 관측 결과 그 지점이 바로 AGN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대질량 블랙홀이 AGN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닐까. 그 두 개 관계가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AGN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블랙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AGN이 생기면 블랙홀에서 조석 붕괴 사건, 뭔가 별을 빨아들일 때 조석에 의해 가지고 별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빨려들면서 엄청난 열을 내고 뭐 제트가 생기고 하면은 그 안에 물질들이 네. 예를 들면 제트가 생기면 밖으로 이제 밀려 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별 형성은 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하를 지금 이런 어떤 활성화된 블랙홀과 또 활성화된 은하 핵이 앞으로 이 은하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이게 이제 초미의 감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질량 블랙홀이 깨어난 이 자체가 어떤 신비한 천체 그 자체이잖아요. 이 블랙홀이. 그리고 이게 은하와 우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니까 이번 사건이 아주 우주 진화, 초대질량이라는 천체 자체, 네. 은하와의 관계, 우주와의 진화 이런데 아주 통찰,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통찰을 주는 보기 드문 역동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셔서요. 제가 이 환하게 빛나는 블랙홀 주변 이미지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그야말로 아름답고 또 신비롭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제임스 웹을 비롯한 새로운 관측 도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들려올 소식이 기대가 됩니다. 낭보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